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 성과 입력 안내 발표를 맡게 된 박경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토교통 R&D의 연구 성과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연구 성과가 입력하실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연구 성과를 저희 R&D 사업관리 시스템에 어떻게 입력을 하시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국토교통 R&D는 경제적 성과, 공공적 성과, 기술적 성과, 학술적 성과, 기타 성과로 5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경제적 성과의 경우에는 사업화, 제품화, 혹은 현장 적용, 비용 절감, 수입 대체 효과, 기술 실시 계약 및 기술료,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인 편익이 발생하는 성과를 의미하고요. 공공적 성과의 경우 법 제정 및 개선, 설계 기준, 시방서 지침의 제안 및 반영, 정책 제안 및 채택과 같은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을 공공적 성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성과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 소프트웨어, 상표, 서비스나 디자인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 외에는 표준 채택, 신기술 지정, 그리고 시제품 제작과 같은 직접적으로 기술과 연관된 성과를 의미합니다. 학술적 성과의 경우에는 논문과 같은 국내외 학술지 게재, 그리고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저술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술이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고요. 국제표준 번호인 ISBN을 받은 실질적으로 발간되는 책자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 저희 국토교통 R&D에서는 현장 시험 및 연수 지원, 인력 양성, 포상, 기술 지원, 그리고 연구 성과 홍보와 같은 성과를 기타 성과로 정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 국토교통 R&D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서 정보처 통합관리 시스템인 아이리스 시스템을 9월부터 사용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이리스 기준에 따라서 성과를 등록하실 때 어떻게 연구 성과가 구분되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록 기탁 성과입니다. 등록 기탁 성과 같은 경우에는 혁신법에 의해서 지정된 성과이고요. 보시다시피 연구시설 장비, 지식재산권, 저작권, 표준화, 논문, 생명자원, 기술요약, 보고서 원문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성과, 특성 반영 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타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성과는 이제 등록 기탁 성과과 과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성과들을 의미하는데요. 저희 국토교통 R&D에서는 현장 시험 및 검증, 설계 기준 시방성 지침의 제안 성과가 기타 성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과들 중에서 등록 기탁 성과와 기타 성과에 포함되지 않은 성과들은 모두 특성 반영 성과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단의 연구 성과 활용 보고서는 종료 과제 대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과제가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성과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을 연구 성과 활용 보고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연구 성과 인정 기준입니다. 먼저 지식재산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부 기관에 의해서 성과가 검증이 됩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키프리스에서 검증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라는 시스템에서 한국저작권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드릴 때는 해당 기간에 먼저 성과가 입력이 되고 검증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저희 출원사실 증명원이나 등록 원본 등 그 성과가 증명이 되는 자료를 저희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외부 공인기관에 입력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연구 과제 정보, 즉 사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불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키프리스나 지식재산관리원 등 성과를 입력하실 때에는 사사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허의 경우 저희 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면은 개인적으로 연구 성과는 개인 명의로 특허를 입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실 때는 반드시 기관의 명의로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학술지 게재입니다. 국내 학술지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및 등재 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SCI의 경우에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SCI급으로 논문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는 SCI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간행된 성과만 저희가 인정해 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온라인 퍼블리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자가 발행된 성과만 인정되고 있고요. 책자가 없는 인터넷 발행인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한 ISBN이 부여된 확정적인 게재된 성과만 저희가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온라인 퍼블리시가 2022년에 되더라도요, ISBN이 부과된 간행 책자가 2023년에 게재되어야 된다면요, 그 성과는 2023년에 게재된 논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학술지 명의나 게재일이 명기된 논문 전문을 저희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학술지 역시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연구과제 정보, 즉 사사가 없을 시에는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구과제 정보에 대해서는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화, 제품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접적으로 연구기관들께서 직접적으로 사업화한 성과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빙자료 역시 사업화를 증빙할 수 있는 납품계약서, 공사계약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증빙이 필요하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공공적으로 인증된 성과를 증빙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성과를 인정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화, 제품화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 R&D에서는 성과 확인서라는 저희 자체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식 역시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성과로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제품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단년도에 사업화가 끝나지 않는다는 질문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연도 구분이 가능하면은 연도별로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매출액을 그 해 성과로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연도나 기간을 보고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장 적용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이 성과는 연구 개발 결과를 통해서 기존 공사를 대체하여 비용이 절감됐거나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던 물품이 연구 성과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는 성과를 의미하는데요. 증빙 자료로서는 현장 적용 확인서, 비용 절감 확인서, 납품 계약서와 같은 증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화와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 R&D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적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확인서 역시 그 연구 과제 정보나 수입 대체 혹은 비용 절감이 R&D에서 얼마나 발생되었는지를 작성하시는 양식이고요. 이 양식을 작성해 주지 않으실 시에는 저희가 성과로 인정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표입니다.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 고용에 해당되는 성과입니다. 증빙 자료로는 일자리 창출 확인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확인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고요.
2021년 작년부터 일자리 창출 확인서와 근로계약서는 필수 증빙자료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성과를 입력하실 때는 이 두 성과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 채용한 기간이 반드시 연구기간 내에 채용하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확인서도 저희 국토교통 R&D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으로서 직접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작성 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법 제정 및 개정 성과입니다. 법 제정 및 개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법률,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상의 제정 및 개정 성과에 인정해 드리고 있고요. 이 성과의 경우에는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도 제안하셨다는 공문이나 관련 근거 조항이 있다면 성과로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정 및 개정은 저희가 개선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을 받고 있는데요. 요거는 후반부의 성과 입력 안내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채택 성과입니다. 표준 채택은 연구개발 결과 기술 표준화 노력을 저희가 확인하고자 입력받는 성과입니다. 표준에는 표준 인증기관의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혹은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 등 표준 인증을 받았다는 증빙이 가능한 공식적인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일례로 간혹 내부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올려주시는 연구자 분들께서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료는 제3자 실시, 즉 연구 성과, 특허에 대해서 제3자 실시를 하는 것을 기술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실시 계약,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에 대한 문서를 전문기관, 즉 저희 기관에 보고된 경우에만 인정을 드리고 있고요. 해당 기술료 성과는 이후 기술료 강의에서 보다 상세하게 담당자분께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연구성과 활용 보고서입니다. 과제 종료 후 저희가 5년 동안 발생하는 성과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분들께서는 과제 종료 후 5년까지 발생한 성과에 대해서 성과로서 인정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그렇게 인정받는 성과에 대해서 연구성과 활용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연구성과 활용 보고서는 아이리스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저희 측에서는 전달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후에 좀 더 FAQ나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연구성과 입력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9월부터 저희 연구성과는 아이리스라는 범부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토교통 R&D 사업관리 시스템은 8월부로 성과 입력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표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 입력을 요청할 예정인데요. 먼저 전문기관인 저희 카이아에서 성과 입력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문으로 연구 책임자분들께 직접 메일이나 개인 연락을 통해서 알림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이리스 시스템에서는 아이리스 시스템 자체적으로 성과 입력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입력 안내는 추후 확정되면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께서는 연구개발 성과를 입력을 직접 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 성과를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저희와 아까 말씀드린 키프리스 아니면은 저작권위원회에서 검증을 같이 수행하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성과를 입력하셨고 기준에 충족한다면은 저희가 접수 처리를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반려를 통해서 보완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저희 아이리스를 통해서 입력하신 성과는 추후 NTIS와 연계돼서 대국민 공개적으로 성과가 발표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리스에서 성과를 어떻게 등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 시간이 남는다면은
이 성과 등록에 대해서 직접 몇 가지 성과는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 등록 항목입니다. 성과 등록 항목에 가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과 입력 안내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밑에 과제 목록에 해당하시는 과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만약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 등록이라고 적혀있는 밑에 하위 항목에서 정부 부처의 저희 국토교통부를 선택하시고 사업명이나 이런 것을 입력하신 후 검색을 누르면은 과제 목록에 지금 수행하고 계신 과제의 목록이 뜹니다. 그것을 대상 추가를 통해서 대상 추가를 하셔야지 성과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 다음은 성과 등록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아이리스에서는 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서 등록 기타, 특성 반영, 기타 성과에 대해서 구분하여 성과를 입력받고 있고요. 등록 기탁 및 특성 반영의 경우에는 성과 지표를 등록 기탁의 경우에는 성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성 반영의 같은 경우에는 과제별로 특성에 따라서 입력하셔야 되는 성과가 다 다르게 정해져 있고요. 기타 성과는 등록 기탁과 특성 반영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성과에 대해서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과에 대해서 직접 우측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절차는 추후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성 반영 성과는 화면과 같은 성과들이 있고요. 학술대회 같은 논문, 신기술 지정, 기술적 성과, 혹은 사업화, 시제품 제작, 기술 이증과 같은 경제적 성과들이 특성 반영에 주로 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성과는 현재 요거는 보시다시피 저희 테스트 되는 성과라서 저희가 입력을 한 거고요. 국토교통 R&D에서는 현장 적용 혹은 현장 설계 시방서 지침의 제안, 반영 같은 경우에는 특성 반영 성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제안의 같은 경우는 기타 성과로 저희가 올해는 입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제부터 아이리스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리스 범부처 통합연구 지원 시스템에 들어오면은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시연을 위해서 미리 로그인을 해놨는데요. 해당 아이디 화면에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이제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저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메인 홈페이지 화면이고요. 성과를 입력하시기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R&D 업무 포털 이 메뉴를 클릭하셔야지 성과 입력하실 수 있는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혹은 좌측 상단에 있는 RME 업무 포털을 누르셔도 동일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니 편하신 방법으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R&D 업무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에 같은 경우에는 과제 수행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뜨고요. 하단에 성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밑에 죄송합니다. 성과 등록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성과 등록을 클릭하시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빈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부 부처의 국토교통부를 클릭하시고요. 그냥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검색을 하셨을 때 저희가 성과 입력을 요청드렸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항목이 발생하셔서 성과를 입력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성과 입력을 요청드렸는데도 해당 화면과 같이 과제가 뜨지 않는다면 과제 목록 우측에 있는 대상 추가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업 용도를 클릭을 하시고요. 사업 용도 과제명을 작성을 해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요. 하단 과제 목록에 해당하는 과제가 뜹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베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과제가 뜨지 않는데요. 연구자분들께서는 과제가 뜨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2021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해당 사업 좌측에 이 네모 박스를 클릭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항목이 발생합니다. 이 과제를 눌러주시면 하단에 과제별 성과 항목이라고 나오고요. 보다시피 등록 기타, 특성 반영, 기타 성과가 발생합니다. 먼저 가장 연구자분들께서 많이 입력하시게 될 논문에 대해서 등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요. 이렇게 지금 저희는 이 성과를 입력을 해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성과라고 해서 이렇게 항목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생성된 항목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하단 성과 정보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시스템 NDSL에 입력이 된 논문에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NDSL 논문 검색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논문 제목이나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검색을 누르게 되시면 해당 자료가 발생하고요.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 시스템에서 입력된 항목들이 자동으로 매칭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국토교통 논문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여기는 타 언어. 이렇게 별표가 직접 쳐져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NDSL로 입력을 하셨을 경우에는 직접 입력이 아닌 검증기 검색 입력 항목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니 이 점은 알아두시면은 아마 성과를 입력하시는데 조금 헷갈리는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타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CI나 이런 경우에는 외국 직접 발간한 언어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게시 시작 종료 페이지 번호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SBN이 부여된 게재된 논문을 접수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논문에서 몇 페이지에 입력되셨는지 직접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CI인지 BSCI인지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학술지명 이런 것들은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NDS의 논문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해당 항목들이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단은 시간상 복사 붙이기를 통해서 전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작성을 했다고 일단은 시간상 관계상 가정을 하고요. 밑에 항목에 대해서 이제 아이리스 시스템을 오면서 저희가 또 세부 항목이 생겼습니다. 보다시피 논문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개의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반드시 별표가 되어 있는 항목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저자명, 발행 기간명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기타 정무, 공동 논문인지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 요약본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국민 대공개를 하실 건지 아니면 비공개 논문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설정은 공개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실 연구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비공개를 해주셔야지 비공개 성과로 처리가 되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가지 파일을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평가 증빙 문서, 즉 논문 전문은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증명해 주실 것들이 있다면 기타 성과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가
잘린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렇게 하단에 성과를 다 입력하신다면 임시 저장과 제출이 있습니다. 임시 저장은 말 그대로 성과를 임시 저장하는 상태로 임시 저장은 성과로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다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인정 여부를 검증하고 싶으시다면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하고요. 제출을 클릭하신다면 저희가 반려를 하지 않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 저장이든 제출이든 필수 항목을 작성하지 않으시면요, 이렇게 반드시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고 안내 문구가 뜨니까 요거를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 반영 성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 반영 성과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현재 기존에는 저희가 사업화 성과와 제품화 매출 실적을 같이 입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이리스 시스템에 가면서 사업화 성과는 투 스텝 절차를 갖게 되었고요. 사업화 현황을 입력을 해야지 그 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성과들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실적과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화 현황 성과를 입력하셔야지 추후에 이 실적들에 대해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지금 신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해당 성과들은 지금 수정할 수 없고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색깔이 쳐져 있는 박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업화 방식도 직접 실시인지 제3자 실시인지 나와 있고요. 사업화 혹은 매출액을 직접 발생시키셨다면은 기술이 직접 실시가 됩니다. 사업화 형태도 창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상품화, 신제품이었는지 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화 연도 같은 경우에는 22년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0년 해당 연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여율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성과가 사업화를 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고요. 현재는 예시임으로 100%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사업화 내용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저희는 직접 실시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 유형이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뜨고 있는데요. 제3자 실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도 역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이 성과 발생 일자 역시 2022년 성과로 입력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2년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증빙자료도 2022년에 증빙자료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투 스텝을 갖고 있는데요. 매출 실적, 비용 절감, 고용 차영출,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은 이 사업화 현황을 입력하시고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성과는 공개, 비공개 항목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개로 카테고리가 지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비공개 하실 분들은 비공개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저장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역시 성과 증빙 문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납품 계약서나 공사 확인 계약서, 아니면 계산 명세서 같은 것들을 반드시 증명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렸지 사업화 성과 확인서를 국토교통 R&D 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기타 첨부해 주셔야지 자체 저희가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현황을 입력했다고 가정하고 매출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실적 입력을 하신다면 여기 안내 문구에 나와 있듯이 사업화 형화 등록 후 입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화 검색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사전에 입력하신 사업화 현황에 대해서 클릭을 해주시고 선택을 눌러주시면 사업화 현황에 입력하신 것들이 그대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제품 유형, 이렇게 별표 색깔이 칠해져 있는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기술 이전을 하셨는지 혹은 공개 비공개인지 첨부 파일, 필수 첨부 파일 같은 것들은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논문과 마찬가지로 성과 입력을 완료하셨으면 반드시 제출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요. 임시 저장을 하시게 되시면은 관리기관에서는 이 성과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로 인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제출 버튼을 통해서 성과를 확정 지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에게 부여된 시간이 40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10분 동안은 연구진분들께서 갖고 계신 질의가 있으시다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